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는 밀짚모자 일당. 그중 선장 루피는 과연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쥐남의 원피스 이야기 특별편, 주인공 일당 선장 루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9세, 키 174cm, 본명 몽키디 루피. 그는 자신의 이명이자 트레이드 마크인 밀짚모자를 늘 쓰고 다니며 옷은 붉은 계열 조끼와 반바지에 쪼리를 주로 신고 다닙니다. 가슴에는 2년 전 아카이누에게 당한 흉터가 있습니다. 눈에는 과거 샹크스에게 자신의 포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눈을 칼로 찌르려다 상처가 난 흉터가 있습니다. 루피의 성격은 낙천적이며 모험을 좋아하고 웬만해선 겁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중요한 순간에는 어른스러운 면모를 자주 보여주었지만 2부에 들어서 레일리에게 많이 맞아서 그런지 머리가 다소 나빠진 감이 있습니다. 루피는 해적이긴 하나 딱히 나쁜 짓은 이렇게 보면 해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보면 못 참는 성격으로 많은 이들이 루피와 일당들에게 구제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라바스타, 어인섬, 드레스로자 등 몇 명의 사람들부터 크게는 나라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루피는 고무고무 열매 복용자로 고무인간입니다. 심장과 혈관, 심지어 뼈까지도 고무처럼 늘어나며 바다에 빠져서 능력자가 의식을 잃어도 몸은 계속 고무인 상태로 당기면 늘어납니다. 고무인간의 몸은 탄력성이 매우 높아 공격을 당해도 몸이 늘어나서 충격을 완벽하게 완화하므로 무장색 패기가 실리지 않은 이상 주먹질이나 발길질은 물론이고 둥근 총탄이나 포탄, 쇠몽둥이 등을 사용한 타격계 공격 또한 일절 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무이기에 낙사할 위험도 사라지고 아무리 단단한 물체를 때려도 손발이 박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붙이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무고무 열매는 이 고무의 탄성을 이용해서 강력한 펀치나 발차기 등을 날리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거기다 루피는 고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체를 강화하는 기어 기술을 사용하며 전투를 합니다. 가장 우선 기어 세컨드, 팔다리를 펌프처럼 수축해서 혈액 순환 속도를 올림으로써 온몸에 격렬하게 피어오르는 증기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체 능력을 얻는 기술로 일반인의 몸이라면 심장이 터져버릴 정도의 혈압이지만 내장도 혈관도 전부 고무라서 고무인간만이 가능한 육체 강화술입니다. 사용 시 체온의 급격한 상승으로 온몸이 붉게 달아오르며 무기에 필적하게 단련한 신체로 사용하는 채를 따라할 수 있게 되며 견문색 패기로 움직임을 먼저 읽어도 쫓아갈 수 없는 압도적인 스피드를 얻게 됩니다. 평소에 흐느적거리며 늘어지는 루피의 공격이 마치 쏜살같이 적에게 날아들며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든 기술의 파괴력도 대폭 증가합니다. 다음은 기어 서드, 뼈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뼈풍선으로 신체 일부를 거대화시켜 파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불어넣은 공기는 체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며 어떤 부위든 거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격 범위와 기술의 위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거인족급 파괴력으로 육중하고 단단한 철문과 대형 군함 등 온갖 대상을 분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적을 상대하거나 견고한 구조물을 파괴할 때 대단히 효과적이며 뼈풍선은 총알이나 로브루치의 예리한 이빨마저 아랑곳 않는 경도를 자랑합니다. 일부 당시에는 기어 서드가 풀릴 때 공기가 빠지면서 그 반동으로 육체가 쪼그라들어 팽창한 시간만큼 전투력과 신체 능력이 전무한 이등신 땅딸보가 된다는 위험부담이 있었으나 2부에서는 2년간 레일리의 수련으로 기어 서드를 사용해도 더 이상 몸이 수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기어 포스. 2년 동안
아무도 없나 섬에서 수련 중 터득한 새로운 기어로 무장색 패기로 경화한 팔뚝을 물고 공기를 불어넣어 근육풍선을 만듦으로써 고무의 탄력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근육풍선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싸우는 법은 물론이고 체형도 크게 달라집니다. 바운드맨은 크게 부푼 상체에서 나오는 타격력을 내세운 백병전, 탱크맨은 복부 근육의 막대한 탄성에서 나오는 카운터, 스네이크맨은 빠른 속도와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공격에서 나오는 테크니컬, 기어 포스를 자세히 알아보자면 무장색으로 몸을 붙여서 고무의 탄력과 장력, 그리고 경도를 몇 배로 끌어올렸으며 전신을 경화한 상태임에도 고무의 신축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무장색으로 고무의 신축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늘어난 팔이 수축하지 않고 계속 적을 쫓을 수 있으며 단지 근육 풍선에 공기를 더 주입하는 것으로 기존 기술의 위력을 몇 배나 높일 수 있는데 기어 포스로 파괴력을 한층 강화시킨 킹콩거는 단 한 방으로 집안을 박살낼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어 포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장색 패기를 전신에 가깝게 둘러야 하는데 이로 인해 패기 소모가 극심하여 패기가 고갈되는 순간 변신이 풀리게 되고 다시 회복하는 10분 동안 패기를 전혀 쓸 수 없는 것은 물론 체력도 바닥나서 제대로 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단기 결전용 기술이라서 레일리가 기어 포스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다른 방법을 궁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년 전 루피는 이스트 블루 고아 왕국 쿠샤 마을에서 태어나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할아버지 몽키디 거프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거프는 루피를 최강의 해병으로 키우기 싶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특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루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해군이 아니라 해적이었습니다. 13년 전 루피가 6살 때 샹크스가 이끄는 빨간머리 해적단을 만나게 됩니다. 빨간머리 해적단과 만난 루피는 언제나 인생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전 세계를 모험하는 해적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어떻게든 해적이 되고 싶어서 다음 항해에 데려가 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언제나 루피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바다의 가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샹크스를 만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산적 히그마가 자신의 도적단을 이끌고 마키노의 주점에 나타나서 샹크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고 사라졌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과 샹크스는 히그마의 행동을 웃어넘겼지만 루피는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샹크스가 한심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빨간머리 해적단이 잠시 항해를 나간 동안 히그마가 다시 주점에 나타났고 루피는 부하들과 함께 샹크스를 모욕하는 히그마에게 화를 내면서 덤볐다가 엉망진창으로 당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샹크스에게 사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열이 뻗친 히그마가 루피를 죽이기 위해서 검을 꺼내든 순간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빨간머리 해적단이 나타났고 결코 자신들의 동료를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빨간머리 해적단은 그간 보였던 느긋한 태도를 싹 지우고 히그마의 부하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나 루피는 겁을 먹은 히그마에게 붙잡혀서 쿠샤 마을 그네까지 끌려가 그대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나타난 그네의 주인이 히그마를 삼키고 그대로 루피에게 달려들었고 바로 그 순간 샹크스가 나타나서 루피를 구했지만 왼팔을 잃었습니다. 루피는 바다의 가혹함, 자신의 무력함, 그리고 샹크스의 위대함을 실감한 루피는 오열하면서도 이런 사나이가 되고 싶다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밀짚모자 일당의 선장 루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말에 가까워질수록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팀 KG의 간디 채널 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